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지역사회 복지론 문제 풀어보는 시간 가질 거예요. 22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의 지역사회 복지론 문제. 자, 보자고요. 51번 봅니다. 재미있는 문제가 나왔어요. 1950년대 영국의 정신장애인과 지적장애인 시설 수용 보호에 대한 문제 제기로 등장했다. 지역사회 복지의 가치인 정상화와 관련이 있다. 자, 두 가지 단서를 갖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일단은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지역사회 보호를 1950년대 처음으로 정신보건법이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서 법제화 시켰던 나라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공부했었죠. 지역사회 보호의 그 원리와 그 법적 정의 뭐 이런 개념들은 영국에서 출발을 했다고 보면 돼요. 50년대. 그리고 이제 그것이 60년대 이제 시범 보고서를 기점으로 해서 활성화되어지죠. 지역사회 보호가 시범 보고서를 통해서. 그리고 이 지역사회 보호는 지역사회 복지의 중요 가치, 사실 가치가 아니고 이념이에요. 가치들이 모여서 이념을 만들고 우린 정상화를 이념으로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출제자가 가치라기보다는 이념으로 봐줘야지 정상적이다. 정상화 이념과 관련이 있다. 우리 정상화 이념은 어디에서 나왔다 그랬죠? 이제 덴마크에서 1950년대 만들어졌다 그랬죠? 정신지체인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 정확히는 지역사회 보호는 이 정상화와 정상화 이념에 근거한 탈시설화. 지적장애인이나 또는 이런 정신장애인들이 이런 시설에 수용 보호되어져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지역사회로 오는 겁니다. 그럼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자원 체계를 통해서 그렇게 쏟아져 나온 이런 정신장애인과 지적장애인을 돌보겠다는 거. 그죠? 예, 그 사회적 돌봄이라 그랬습니다. 그걸 바로 지역사회 보호라고 하더라. 자, 지역사회 보호, 지역사회 사회 경제적 개발 모델. 이거는 뭐 아시겠지만은 그 8가지 그 우리 지역사회 복지 실천 모델 중에 웨이라고 갬브 모델이 있죠. 예, 거기 8가지 모델 중에 하나고 자원개발, 정치사회행동, 이것도 마찬가지죠. 주민조직. 전혀 상관이 없는 이상한 말들을 많이 써놨다. 자, 길버트 스펙이 제시한 지역사회 기능은 했습니다. 길버트하고 스펙은요, 지역사회, 거시 체계로서의 지역사회는 5가지 기능이 있고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5가지 제도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내용을 봤더니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어려움에 직면했었을 때 구성원들 간에 서로 돕는 거야. 이 구성원들 간에 서로 돕는 걸 우린 상부상조라고 하죠. 그래서 그 상부상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든 지역사회 내의 제도를 사회복지제도라고 하더라. 그죠? 예, 어렵지 않게 답은 3번 찾을 수 있다. 자, 53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지역사회 복지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향약은 주민 교화 등을 목적으로 한 지식인 간의 자치적인 협동조합, 정확히는 이제 양반이죠, 양반. 이 지식인이라는 것이. 그리고 자치적인 협동 조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자체 규약입니다. 규약. 그래서 이 향약의 규약 중에서 이제 뭐 덕업상번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환난상율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 환난상율이 사회 복지하고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공부했었어요. 그래서 협동 조직 또는 자치적인 규약이다. 자, 오가통 제도는 일제강점기 최초의 인보 제도다. 우리 오가통은 조선 세조 때 만들어졌던 이제 공적 제도입니다. 국가가 강제로 시행했던 제도였었죠. 일제강점기 당시, 그러니까 1910년부터 시작해서 1945년 사이에 우리가 배웠던 제도는 조선 구호령 1944년에 만들어졌던 그거 하나밖에 없죠. 예, 이번 패스고. 이게 재밌어요. 메리 놀즈에 의해서 반열방이 원산이라고 하는 동네에 만들어졌다. 아니, 대놓고 이렇게 사람 이름을 물은 문제가 이번에 처음 출제가 됐어요. 자, 태화 여자간 1921년도에 메리 마이어스에 의해서 설립되어졌다. 그죠? 태화 여자간이 이제 서울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복지관으로 평가를 받는다 그랬죠. 학자 만든 사람 이름 누구야? 메리 마이어스, 그러니까 메리 놀즈. 야, 수업 시간에 제가 메리아 놀자 이렇게 공부를 했었었는데 그게 출제가 됐어요.
자, 이게 반열방은 요번에 처음 시험 나온 겁니다. 얘는 여러 번 출제가 됐죠. 1921년. 농촌 새마을 운동에서 도시 새마을 운동으로 확대되어졌다. 맞습니다.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는데 처음에는 농촌에서 시작을 하다가 이제 이것이 도시의 이 도시민들의 의식 개혁 사업으로 바뀌어지죠. 농촌에서 도시로 진행됐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인가요? 어렵지 않게 2번. 이건 조선시대 때 얘기다. 자, 54번 봅니다. 영국의 지역사회 복지 역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자선조직협회는 사회 진화론의 영향을 받았다. 그렇죠. 자선조직협회 주요 이념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회 진화론, 인도주의, 이게 대표적인 이념이죠. 영향을 받았어요. 특히 자선조직협회 우회 방문 단원들이. 그래서 사회 진화론과 인도주의에 기반해서 빈민을 도울 가치가 있는 빈민과 도울 가치가 없는 빈민으로 구분을 했죠. 자, 토인비홀은 사무엘 바네트 목사가 설립한 인보관이다. 그렇죠. 이 팔자 사나우신 분들인데 1884년에 영국 런던의 화이트 슬럼이라고 하는 지역에다가 이 바네트가 최초의 인보관을 짓죠. 맞고. 그러니까 이번 시험 문제는 전부 이 출제자가 너 사람 이름 아니? 그걸 다 출제를 한 거예요. 또 이렇게 출제를 하지? 처음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나온 게. 자, 헐하우스는 제인 아담스에 의해서 설립되어졌다. 여러분, 시카고 헐하우스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제인 아담스가 설립을 한 건 맞아요. 그죠? 1899년 제인 아담스가 설립한 건 맞는데 문제는 이건 영국이 아니고 미국이죠. 미국. 시카고 헐하우스. 그러니까 내용은 맞지만 영국의 지역사회 복지 역사라고 했으니까 이건 틀린 겁니다. 자, 시범 보고서는 사회 서비스 협력과 통합을 제안했죠. 이 협력과 통합이라는 키워드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중앙정부 중심의 체제가 아니고 이 지역사회 보호를 하기 위한 일종의 전개도를 만들어준 게 시범 보고서였었다. 자, 1988년 그리피스 보고서는 지방정부 책임을 강조하고, 그러니까 재정이나 또는 재정의 할당에 있어서 지방정부가 책임을 지고 이제 민간이 직접적 서비스 제공 주체가 되게 만든 게 바로 이 1988년 그리피스 보고서였었죠. 자, 키워드를 갖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였었다. 답은 3번이다. 자, 지역사회 복지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했어요. 교환이론. 자원의 교환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강조한다. 우리 교환이론, 블라우에서 만들어졌죠. 블라우라고 하는 학자가 대표적인 학자인데, 이 지역사회 내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을 어떻게 봤냐 하면, 교환 자원의 고갈 또는 교환 자원의 부족으로 본 거예요. 부족, 고갈. 같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교환을 활성화시켜요. 교환 자원을 메워주는 그런 활성화 작업을 통해서 지역사회가 발전될 수 있다고 보는 거 맞고요. 자, 자원동원이론, 이익 집단들 간의 갈등과 타협을 강조하는 건 이건 다원주의론에 관한 얘기죠. 자원동원 이론이 아니고. 그래서 자원동원 이론은 우리 보통 사회 행동 조직들, 그러니까 사회 운동 조직들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이론이라 했습니다. 이익 집단들 간의 갈등 타협해서 한정되어져 있는 자원을 각각의 이익 집단들이 더 많이 찾아가려고 난리 부르스를 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한다? 이 갈등을 타협해 주는 것이 이제 지역사회, 지방정부의 역할이라고 본 거죠. 자, 소수 엘리트에 의해서 지역사회 의사결정이 결정되어지고 발전이 되어진다고 보는 건 다원주의적 시점이 아니고 이건 엘리트 이론에 관한 얘기죠. 엘리트 이론. 자, 기능주의론. 지역사회 변화의 원동력을 갈등으로 강조한다. 갈등? 이거 강조하는 건 기능주의 이론이 아니라 갈등주의 이론에 관한 얘기죠. 이거 갈등주의고. 사회자본이론, 지역사회 하위체계의 기능과 역할을 강조한다. 이런 하위체계 개념이 등장하면 기능주의나 또는 사회체계 이론에 관한 얘기죠. 기능주의나 사회체계 이론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답이 몇 번? 1번이네요. 다들 막 뒤죽박죽 섞어놓고 낸 문제예요. 자, 사회적 자본 꼭 출제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회적 자본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뢰예요. 맞죠? 그 신뢰감은 호혜성. 호혜는 주고받는 거야. 나만 너를 신뢰하면 안 되고 너도 날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자, 경계. 경계라는 건 체계와 체계를 구분짓는 보이지 않는 선이라 그랬죠. 이건 체계 이론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회 체계 이론이나, 그렇죠. 사회 체계 이론이나 또는 그러니까 사회 체계 이론에서 경계라는 용어 쓰는 거죠.
자, 네트워크. 그렇죠. 여러분, 네트워크는 이 사회적 자본을 활성화시키는, 그러니까 사회적 자본의 활성화 결과물이에요. 이 네트워크를 연계라고 하잖아요. 우리 연계는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기술이라고 공부했습니다. 근데 그 연계, 네트워크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지역사회에 있는 조직들이 어떤 걸, 상호를 신뢰하는 사회적 자본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는 요소로서 사회적 자본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디귿만 빠지고 다 맞네요. 기억, 니은, 리을. 예, 답은 4번입니다. 자, 57번. 다음을 설명하고 있는 이론을 했습니다. 최근 A 지방자치단체와 B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로부터 각각 100억 원씩의 복지 예산을 지원받았다. 됐다 많이 받네. 지자체니까. 노인복지단체가 많은 A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노인의 요구로 노인복지 예산 편성 비율이 전체 예산의 50%를 차지하게 됐고, 그러니까 지역 내에 100억을 받았는데 한 지역은 노인 인구 비율이 많은 거예요. 반면에 젊은 층이 많이 거주하는 B 지역은 노인복지 예산이 적은 거야. 이 노인회라고 하는 것이 이익집단이죠. 그죠? 그래서 이 지방자치단체는 말 그대로 이 자치단체장은 이 예산의 할당권을 갖고 있는 이 자치단체장은 뭐를 걱정할까요? 다음에 또 뽑혀야지. 다음에 또 선거로 자치단체장 돼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이 강력한 노인회라고 하는 이익집단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한테 예산을 더 많이 할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거 설명하는 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다원주의론에 관한 얘기죠. 반면에 노인 인구 비율이 적고 청년 인구 비율이 많으면서 젊은 층이 많으면서 노인 인구 비율이 적고, 그러다 보니 뭐 노인회 같은 것도 활성화되지 않은 동네에서는 이 노인들이 이익 집단을 형성하지도 않은 것 같고, 지금 상황을 봤더니, 그리고 이익 집단이 활성화되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 예산을 많이 노인들한테 집중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20%만 준 겁니다. 이런 거 설명하는 게 바로 뭐다? 다원주의론이다. 자, 노인의 이익 집단, 다원주의 이렇게 엮어서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58번. 자,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신념, 행동과 관습 등이 참여자보다 상위에 있는 전문가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뭘 통해서 참여자들의 문화적 배경에 대해서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걸 우리가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가치 중에 상호학습이라고 공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상호학습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맨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복지사가. 야, 나보다 똑똑한 사람 없어. 주민들은 나한테 배워야 돼. 근데 실상 우리 지역사회에 가보면 사회복지사가 모르는 게 너무 많거든요. 다문화에 대해서도 모르고, 그죠? 잘 몰라. 지역사회 주민들이 어떤 욕구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역사적 배경 이런 거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도 주민들한테 가르쳐 줘야 되지만 주민들한테도 복지사가 배워야 돼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더라? 상호학습이라고 하고, 이 상호학습은 대표적인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주요 가치입니다. 자, 이게 뭔 소리야? 이런 거 없어요. 무원로식, 나쁜 놈이죠. 이런 거 가지면. 자, 지역의 자치성, 서비스 영역의 일치성. 이건 뭐죠, 여러분? 워렌이 얘기했던 지역사회 비교 척도 중에 두 개죠. 지역의 자치성, 서비스 영역의 일치성, 그 다음에 이제 수평적 유형, 심리적 동일시. 이렇게 네 가지. 다시 지역의 자치성, 서비스 영역의 일치성, 수평적 유형, 심리적 동일시. 이 네 가지를 워렌은 지역사회와 지역사회가 어디가 더 좋은 지역사회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뭘로 봤다? 비교 기준으로 본 거예요. 자, 이건 워렌 얘기 두 개.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 답은 1번이다. 자,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원칙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자, 실천을 할 때 사회복지사는 이런 원칙 하에 실천을 해야 돼요. 지역사회 욕구 변화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주민들은 욕구가 바뀌어요. 그 안에 살고 있었던 주민의 계층이 바뀔 수도 있고, 뭐 도시 재개발 같은 거 하면은 저 하남시 같은 데 봐요. 이게 뭐라고 하죠? 기존의 그린벨트가 확 풀리니까 거기에 젊은 계층들이 많이 들어와서 사시잖아요. 그죠? 새로 아파트가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 기존의 욕구하고는 전혀 다른 욕구가 하남시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거기에 유연하게 대응을 해야 되겠죠. 자, 지역사회 주민을 중심으로 개인 목표 이건 뭐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사회복지사나 또는 사회복지기관 중심으로 개인 목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욕구 충족, 그렇죠? 에 초점을 맞춘 개인 목표 설정해야 되고, 지역사회 특성을 일반화시켜, 이거 계속 시험에 나왔죠. 일반화 아니고 또는 표준화 아니고 바로 뭡니까? 개별화시키는 거죠. 특성을 개별화시켜서 지역사회는 나름의 특성을 갖고 있고 나름의 욕구를 갖고 있다. 개별 인간들처럼. 자, 보시고. 자, 지역사회 자기결정권 강조한다. 지역사회를 하나의 인간처럼 보는 거예요. 개별 클라이언트처럼. 자기결정권 강조하는 거. 그러니까 틀린 게 디귿만 틀렸네요. 그러니까 기억, 니은, 리을 4번이다. 자, 포풀이 작년 안 나왔다가 재작년에 한번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또 나왔어요.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자, 포풀, 영국 사람인데 지역사회 복지 실천 모델, 지역사회 개발, 지역사회 보호, 지역사회 조직. 자, 지역사회 연계 모델은 누가 얘기한 거죠? 테일러와 로버츠가 얘기한 5가지 모델 중에 우리 푸게 연계정 이렇게 기억하시라 그랬죠. 푸게 연계정 해서 후원자와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사이의 의사결정 권한이 1대 1인 모델, 그게 바로 지역사회 연계 모델이었었다. 그러니까 얘는 테일러 로버츠 모델이고 기억 니은 디귿이 바로 이제 포풀 모델이 되는 겁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60번의 답은 몇 번? 3번입니다. 자, 어렵지 않고요. 61번. 다음 사례에서 사회복지사가 활용한 기술을 했습니다. 복지사의 기술인데 행복시에 근무하는 A 사회복지사는 무력화되어 있는 클라이언트에게 잠재 역량 및 자원을 인정하고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북돋아 주었다. 자, 무력화 또는 무기력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어마어마한 잠재적인 역량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량을 활용하지 못해서 무력화 또는 무기력화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클라이언트에게 그들의 잠재력을 끄집어내서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자신의 삶의 주체가 되도록 만드는 것, 바로 임파워먼트 기술 또는 역량 강화 기술이라고 하죠. 답은 3번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뭐 자원 동원 개발, 우리가 자원 개발 동원 기술 이렇게 배웠죠. 얘는 묶여줘서 다녀야 되는 거야. 자원을 개발하고 그걸 끌어들여 동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조직화라고 하는 거, 지역사회 주민들을 어떤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규합시키는 거죠. 하나로 규합 만드는 거고, 네트워크는 말씀드렸듯이 연계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지역사회 다양한 자원 체계들을 서로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목적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통합성을 달성하는 겁니다. 하나로 묶어주는 걸 네트워크 기술이라고 했죠. 연계 기술. 답은 3번.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고요. 자, 지역사회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사회복지사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실천을 할 때 실천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죠? 맨 처음에 하는 일이 바로 뭐죠?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해서 맨 처음에 하는 일이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사정하고, 그 사정한 걸 갖고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역사회를 실행을 하고 마지막에 평가를 하는 이런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전 단계라고 계속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사정을 할 때 지역사회 사정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욕구 사정하는 거예요. 욕구 사정. 그러니까 욕구를 파악한다. 협력 조정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거는 무슨 단계입니까? 사정이 아니라 실행 단계 때 해야 될 일이죠. 실행 단계 때 협력 조정을 위한 네트워크, 즉 연계를 구축을 하고, 그 연계에 기반해서 이제 이 지역사회 주민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거죠. 지역 공청회를 통해서 주변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게 욕구 파악하는 방법이잖아요. 공청회가. 명목 집단, 우리 NGT법 소집단 투표 기법이라고 했습니다. 욕구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그 명목 집단 기법은 소집단 투표 기법이라고 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서면에다가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써서 내면 그걸 쭉 붙이죠. 붙이고 나서 스티커 붙인다 그랬어요. 그 스티커가 많이 붙어 있는 게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자원을 집중해서 해결해야 될 지역사회 주민들의 욕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목 집단 기법은 자원을 어디에다 더 많이 투입해야 될지에 대한 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법이 되는 거죠. 명목 집단 기법. 자, 서베이, 델파이 같은 방법을 통해서 자료 수집하는데, 이 자료가 전부 뭐예요? 욕구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을 하기 위해서
3, 4, 5라고 하는 세부적인 방법들을 쓴다 이런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서 공청회, 지역사회 공개 토론회, 포럼이라고도 하죠. 또 명목 집단 기법도 쓰고 서베이도 쓰고 델파이 기법도 쓰고 그렇죠. 그다음에 FGI 초점 집단 기법도 쓰고 그죠? 예.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63번. 실천 과정.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게 나왔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63번 보면 맨 처음에 순서 지역사회 사정하고 사정이 나오면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인 실천 과정에서도 사정한 다음에 계획을 수립한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하고 평가를 하는 단계다. 답은 2번 되겠네요. 자, 지역사회 개발 모델 중에서 조력자로서의 사회복사 역할을 아는 것 했습니다. 자, 조력자로서의 역할 제시했던 사람이 로스죠. 로스는 자,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4가지. 우리 어떻게 기억하라 그랬지? 로스구이 먹을 때는 안전조치하고 먹으라 그랬죠. 뭐하고 먹으라고? 안전조치. 그래서 안내자, 조력자, 전문가, 그 다음에 치가 사회치료자입니다. 이렇게 4가지를 얘기했다. 그때 이 조력자라고 하는 것이 맨 처음에 하는 일이 불만을 집약해서 지역사회 주민들의 불만을 집약하고 그리고 그들을 좋은 대인관계를 만들어서 조직화를 시켜요. 서로 사이좋게 만들어서. 그리고 공동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거야. 다시 불만을 집약해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갖고 조직화를 시켜갖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게 그게 바로 조력자 역할이다. 지역사회 진단하는 일은 뭡니까? 전문가 역할이죠. 전문가. 안전조치 중에서 전문가의 역할이었었다. 자, 65번. 와, 이게 나왔어요. 이게 9회 시험 이후로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그러니까 9회 전에 한 7, 8회쯤에 나왔던, 그러니까 연도로 따지면 한 20년은 안 됐고 한 15년 이상 전에는 출제가 됐던 것들입니다. 자, 봤더니 사회계획 모델에서 샌더스가 주장한 사회복사 역할, 우리 이거 어떻게 기억하라 했지? 샌더스, 분계조행 이렇게 외우시라 그랬어요. 분계조행. 그래서 분석가, 계획가, 조행, 조직가, 행정가, 사회복사 역할. 옹호자는 뭐죠? 사회행동 모델 중에서 그로서, 누구요? 그로서. 사회행동 모델의 학자 그로서하고 그로스만이 있잖아요. 그때 이 그로서는 사회행동 모델에서 사회복사 역할을 옹호자로 제시를 한 겁니다. 조중옹행 이렇게 기억하시죠? 조중옹행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조력 옹호자 그로서의 사회행동 모델에서 사회복사 역할이다. 자, 뭐 이런 게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그래 15년 전 거 한번 내보자 이러고 아마 출제를 한 것 같아요. 자, 66번 로스만의 사회행동 모델. 자, 로스만은 자 ABC 모델을 제시했다. A가 지역사회 개발 모델, B가 사회계획 모델, C가 사회행동 모델입니다. 해당하지 않는 것 했어요. 클라이언트 집단을 소비자로 본다. 여러분 소비자로 보는 건 뭐죠, 여러분? 그건 사회계획 모델이죠. 계획 모델. 사회계획 모델에서는 주민들이 돈을 내고 세금을 내고 지방자치단체 서비스를 받는 거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소비자가 된다 그랬죠. 자, 변화를 위한 기본 전략은 억압자에 대한 규합이다. 그래서 조직화를 강조하죠. 규합하기 때문에. 사회행동 모델은 갈등주적 시각으로 지역사회를 본다 그랬죠. 억압하는 자가 있고 억압을 당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억압을 당하는 자들이 어떻게 억압을 하는 자에 대해서 맞서기 위해서 힘을 모아서 규합을 합니다. 자, 지역사회 내 불평등한 권력구조 변화를 지향한다. 맞죠? 예, 같은 얘기입니다. 변화 매개체로서 대중조직들을 활용하죠. 대중조직이나 또는 시민단체 같은 것들을 활용한다라고 돼 있었어요. 이거 우리 교재에 똑같이 나왔어요. 그냥 토시도 안 돼. 똑같이. 자, 여성운동, 빈민운동, 환경운동 등 시민운동에서도 활용되어질 수 있다. 그 시민단체 쓰는 거예요. 운동자 붙어 있는 것 중에 새마을운동 빼놓고 나머지 운동은 전부 뭐라고 사회행동 모델의 예시라고 공부를 했었었죠. 여성운동, 빈민운동, 환경운동,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것이 보육조례운동, 보육조례 재정운동 이런 것들이 전부 뭐다? 사회행동 모델의 예다. 새마을운동은 지역사회 개발 모델의 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67번 보겠습니다. 연계 기술에 해당하는 거, 네트워크. 이 시험 문제는 요번은 연계됐다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연계. 자, 클라이언트 중심의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시킬 수 있다. 그렇죠. 관계망 강화예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중심의 사회적 관계망이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사회적 네트워크. 그러니까 기존의 사회복지 조직들, 그렇죠. 조직들의 관계망을 강화시키는 거죠. 이용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자, 연계는 서비스의 통합성과 연관되어져 있다 그랬었어요. 이용자가 클라이언트고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자원 체계들을 끌어들이는 것을 통합이라고 공부했었죠. 통합 포괄 개념 매우 중요하다. 자, 새로운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렇죠. 이게 만들어지면 이 연계가 되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클라이언트가 배가 고픈 클라이언트가 우리 복지관에 왔어요. 복지관에 와서 저 배가 고파요. 밥 좀 주세요. 이러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복지관은 밥을 급식 서비스가 없어요. 근데 우리 복지관하고 연계되어져 있는 저 옆에 있는 B 복지관이 있어. 거기는 급식 서비스가 있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 복지관에서 그 배고픈 클라이언트한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한다면 급식 밥 만드는 데도 만들어야 되고 조리원도 채용을 해야 되고 뭐가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겠죠. 하지만 연계되어져 있으면 그 복지관으로 그냥 보내면 될 거 아니에요. 의뢰시키면 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인프라 구축, 인프라라는 거 하는 것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인프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하는데 뭐가 비용, 시간 비용 줄일 수 있죠. 자, 시설의 서비스 중복 누락 방지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죠. 연계 조정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일은 중복 누락 방지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법이에요. 자, 지역사회 공공의제를 개발하고 주민 의식화를 강화할 수 있다. 여러분, 공공의제, 주민들이 자신들이 의사결정의 주체라고 생각을 하고 공공의제를 만들어내 주민들의 함께 논의할 주제를 만들어내고 의식화시켜서 내가 주인이야, 내가 이 지역사회 주민이야, 내가 해내야 돼. 그렇죠. 저 지자체나 우리를 억압하는 저 나쁜 놈들 저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 이거는 뭐에 해당하는 기술인가요? 이거는 바로 역량 강화, 임파워먼트 기술에 관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거 임파워먼트 기술 얘기입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지방자치제 얘기가 출제가 됐습니다. 지방자치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지방자치제는 자기통치 원리를 담고 있다. 이 자기통치가 이번에 처음 나왔습니다. 처음 나왔지만 우리 교재는 있었죠. 자기통치라고 하는 것은 행정적 또는 정치적 통치권을 지자체가 갖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기통치 원리, 이 자기통치를 자치행정 또는 자치정치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에 따라서 자치단체장을 우리가 뽑잖아요. 시군구청장 뽑고 시도지사를 뽑아요. 그럼 그분들이 이 통치를 해주죠, 우리를요. 자, 지방자치는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를 일컫는다. 자, 지방자치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여러분, 주민자치는 주민이 이 지방에 있어서의 의사결정 권한을 갖고 있다는 의미고, 단체자치라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분리되어진 지방자치단체가 정치적 또는 정책적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다시 지방자치는 주민자치, 단체자치로 구성되어 있다. 기억해 두시고,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평가할 수 있다. 이 재밌는 문제 나왔어요. 우리 배웠지만, 자, 1997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이 되면서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3년마다 한 번씩 평가를 받는 것이 의무화 되어졌어요. 그렇죠,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를 누가 하느냐?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시도지사예요. 다시 누구하고 누구?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시도지사. 여러분, 지방자치단체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법 2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두 개로 구분해 놨습니다. 그게 시도, 그게 바로 광역자치단체죠. 시도. 그 다음에 시군구, 그게 바로 뭐예요? 기초자치단체입니다. 자치단체가 몇 개? 두 개야. 읍면동, 다시 시도, 시군구, 읍면동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읍면동은 자치단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때 시군구는 아니고, 즉 기초자치단체는 평가권이 없는데 누구는? 시도는 평가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평가할 수 있다. 이건 뭐예요? 시도는, 즉 광역자치단체는 시설을 평가할 수 있다. 이건 맞는 얘기죠. 97년부터 이렇게 됐습니다. 자, 맞는 얘기고, 지방자치법을 제정함으로써 우리 지방자치법이 있죠. 지방분권을 위한 법적 장치가 드디어 마련되어진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지방자치법이 만들어지고 그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지방분권을 위한 법적 장치가 만들어졌고, 근데 실상 지방자치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지방자치를 못했다 그랬잖아요. 이제 박정희 정권 때, 그 다음에 뭐 이승만, 박정희 이 정권들의 공통점이 뭐라 그랬습니까? 독재 정권이라 그랬죠. 실질적으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던 건 1995년도에 자치단체장 선거를 하면서부터 그렇게 됐다라고 공부했었어요. 자, 지역사회복지는 우리가 다른 것들은 지금 2시간씩, 2번씩 나눠서 했는데 지역사회복지는 좀 빨리 진행합시다. 자, 지역사회 보장에 관한 계획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 했습니다. 지역사회 보장 계획, 사회보장 급여 이용 제공 수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거죠. 시군구청장은 4년마다, 예, 맞습니다.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제출한다. 틀렸죠. 자, 시군구청장은 4년마다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시군구에 있는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에서 심의를 받고, 그 심의 된 게 어디로 가야 돼요? 예, 시군구 의회 보고가 되어지고, 그리고 시도지사한테 가고, 시도지사는 시도 차원의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그 다음에 시도 의회에서 보고를 받고,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복지부 장관한테 제출한다가 아니라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심의를 받는다 해야지 맞는 거죠.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 계획은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심의 아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심의를 받는다. 지역사회 보장 계획은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 기존에 2014년도에 사회보장 급여 이용 제공 수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2014년 전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 2항서부터 지역사회 복지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현재는 이사를 갔다 그랬습니다. 2014년도 사회보장 급여 이용 제공 수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2014년도 12월 30일 날 제정돼서 그 이듬해인 2015년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어져요. 그래서 현재 지역사회 보장계획은 사회보장 급여 이용 제공 수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4년짜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매년 연차별 시행 계획을 또 수립하더라. 맞죠? 예, 그러니까 이거 법이 틀린 겁니다. 사회보장 급여 이용 제공 수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숨이 차다. 이거 50번만 해보세요. 살이 쫙 빠집니다. 사회보장 급여 이용 제공 수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알았죠? 시도 지역사회 보장계획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심의. 자, 시도 지역사회 보장계획은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거죠.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계획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심의를 거치는 겁니다. 자,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수립 및 지역사회 보장조사 시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 5번만 맞네요. 그러니까 시행령으로 정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답은 5번입니다. 됐죠, 여러분? 자, 70번 봅니다. 이제 법 얘기를 아주 통째로 냈더라고요, 이번 시험. 사회복지사업법상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관 설치인데, 34조 제1항과 2항에 따른 시설 중에서 사회복지관은 지역복지 증진을 위해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자, 복지관의 사업 3가지예요. 자, 봤더니 지역 특성 복지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 사업, 연계 제공하는 사례관리 사업, 주민 교육하는 조직화 사업. 이 사업을 우리는 복지관의 기능, 3가지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죠. 서비스 제공 기능, 사례관리 기능, 그 다음에 지역사회 조직화 기능.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71번을 잠깐 보겠습니다. 재밌는 문제 나왔어요. 사회복지관의 사업 내용 중 기능이 다른 것은, 자, 복지관의 기능이 몇 개라 그랬습니까? 3가지. 사례관리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역 주민 조직화 기능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 기능, 이렇게 세 가지 있다고 공부를 했었었죠. 자, 보면 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위기 개입 대상자를 발굴했다 이랬습니다. 이거는 사례 관리 기능 중에서 사례 발굴 얘기죠. 그러니까 사례 관리 기능이고요. 개입 대상자의 문제 요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례 개입, 이거 사례 개입 기능, 즉 사례 관리 기능에 해당되는 거고요. 지역 내 민간 및 공공자원 연계를, 이거 사례 관리 기능 중에서 사례 연계 기능에, 연계 사업에 해당되는 거죠. 기능 안에 사업이 있는 거예요. 발굴한 사례에 대한 개입 계획 수립하는 거, 자, 전부 사례 관리 기능에 관한 얘기고요. 주민 협력 강화를 위한 주민 의식 교육, 이거 조직화 관련된 얘기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세 가지 기능 중에서 조직화와 관련된 겁니다. 1, 2, 3, 4는 사례 관리 기능 얘기죠. 자, 72번.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상, 자, 1999년도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이 제정됩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했어요. 사회복지 공동모금에는 사회복지법인이다. 맞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맞죠. 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시도, 즉 시도 단위로 사회복지 공동모금 지회를 둡니다. 자, 임원의 임기, 이거 먼저 시험에 나왔어요. 작년, 재작년인가요? 그때 출제가 됐던 거죠. 임원의 임기는 2년이 아니라 3년이라 그랬습니다. 3년. 3년. 공동모금회 회장, 사무총장, 이사, 감사, 그죠? 그래서 3년이고, 3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연임 조건을 한 번만 더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특이한 사항이 있다고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출제된 거예요. 3년. 모금회가 아닌 자는 사회복지 공동모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못 쓰고요. 사회복지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복권도 발행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자, 공동모금회법. 지금 재밌는 게 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이 한 3년 됐죠. 예, 한 해도 안 빠지고 시험 문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얘는 재밌는 게 법제에서도 꼭 출제가 되고, 사회복지 법제론에서 또 지역사회복지론에서도 이 공동모금회법이 출제가 되니까 공동모금회법 얼마 안 됩니다. 우리 교재를 가지고서 빠삭하게 공부해 두십시오. 빠삭하게 정리해 놨어요. 자, 73번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을 모두 충족하는 것 했습니다. 지역 공동체 기반에서 활동을 하고, 자, 핵심이 이거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근거를 두고 있고, 주민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 사업을 통해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것, 그거 우리 마을기업이라고 하는 거죠. 마을기업. 보면 마을기업은 지역 공동체 기반에서 주민들이 지역 자원 활용해서 수익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거죠. 사실 둘은 붙어 있는 거야. 즉 맨 위에 있는 거하고 맨 아래 지문은요. 그러니까, 얘네들 우리 대표적인 거 우리 수업 시간에 어떤 얘기했냐면, 저 양구 갔더니 오디 나무에 오디를 따가지고 주민들, 거기 할머니들, 그러니까 시골이니까 젊은 사람들은 없고 할머니 이런 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가지고서 그걸 갖고 오디 주도 만들고 오디 즙도 만들고, 그래서 그걸 판매를 하는 겁니다. 판매를 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수익이 창출돼요. 오디라고 하는 지역사회 자원을 가지고서, 오디 뽕나무 열매 알죠, 여러분? 수익 사업을 했고, 그걸 통해서 공동체가 활성화돼. 아유, 주민들이 자꾸 들어와. 젊은 친구들도 들어와요. 아이고, 이거 돈이 되거든. 그죠? 그리고 그것의 근거법이 바로 요게 요번에 처음 출제됐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그래서 마을기업은 이 법에 따라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서 설립되어진다고 공부했었습니다. 자, 아른슈타인이 분류한 주민 참여 단계, 얘도 반드시 출제가 되죠. 근데 쉽게 나왔습니다. 해당하지 않는 것. 우리 조치, 정상회학, 권주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조작 단계, 치료 단계, 그 다음에 정보 제공 단계, 상담 단계, 그 다음에 회유 단계, 협동 단계, 그 다음에 주민 권력 단계, 주민 위임 단계, 이렇게 공부했었죠. 그래서 정보 제공, 주민 회유, 주민 동원이란 건 없죠. 주민 동원 없고, 권한 위임까지 있습니다. 4번이 답이네요. 자, 우리나라 지역사회 복지 환경 변화의 순서로 옳은 것 했습니다. 이렇게 연도 묻는 문제 꼭 출제되어지고, 강의 시간에 요것만큼은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이제 연도 외우는 방법들 다 알려드렸는데 그게 그대로 출제가 된 겁니다. 자, 희망복지지원단 2012년도 만들어집니다. 그죠?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이 2012년도에 만들어졌다. 우리 이거 어떻게 기억하시라 그랬지? 2012년도 전 세계가 멸망한다 그랬잖아. 그죠? 예. 그죠? 그런 영화도 있잖아. 2012라고. 그때, 자, 그때 뭘 가지면, 자, 희망을 갖고 협동하면 다 살 수 있다 그랬죠. 희망 갖고, 희망복지지원단, 그다음 협동조합 기본법, 이 두 개가 어떻게 이때 만들어졌다. 2012년.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행복 이음이 구축됐습니다. 지자체에서 공무원들끼리 네트워크를 만든 거죠.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그래서 이건 2010년에 만들어졌다가 2013년도에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으로 바뀌죠. 2010년도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행복이음, 그러다가 2013년도에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으로 바뀌어요. 자, 지역사회 통합 돌봄 커뮤니티 케어 선도 사업, 그러니까 시범 사업입니다. 선도 사업이 시범 사업을 선도 사업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2년 전서부터 시험 문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도 우리 코로나 사태 뻥 터졌을 때 그 해에 이 커뮤니티 케어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이 시행됐어요. 2019년도. 읍면동 복지 허브화 사업 여러분 잘 아시죠? 2016년도에 사업이 시행됐습니다. 2016년도. 자, 반드시 기억해 놔야 될 내용들이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사회 복지론 문제를 좀 빠르게 풀어봤습니다. 쉬워서 그랬어. 앞에 실천기술론은 조금 어려웠어요. 실천론도 설명할 게 좀 많았는데 이번 지역사회 복지론은 이제까지 봤던 시험들하고 비교하면 정말 쉽게 출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 정도 우리 공부를 저하고 잘 하시면 어렵지 않게 이런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다. 자,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 또 우리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